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국은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0일 양국은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국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양국은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국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양국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변경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5,000평방미터 이상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하였고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규정의 차양시설 범위 및 농막 추가 등 완화하였고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도로의 규정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측에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택법 규정에 의거 유임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입주자를 보호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의 대상, 감사의 요청, 감사의 실시, 감사 결과의 통지 등의 내용으로 감사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측에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국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양국은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조례의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표준화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군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건축법규 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사항을, 안 제5조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사항을, 안 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회의 운영,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건축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 일괄협의회 개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건축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안 제22조는 건축 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는 가설 건축물 기준과 저온저장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 또는 정자를 가설 건축물에 추가 포함하였고, 안 제25조 및 제26조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과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는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안 제29조는 실내 건축의 검사 대상 및 시기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건축법상 도로 지정에 관한 대상 및 절차 사항을, 안 제37조는 도심기관이나 보건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과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 39조 및 제40조는 건축협정 지역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실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및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내용은 감사의 대상, 감사의 요청, 감사 실시의 결정,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 구성, 사전 조사와 감사 종료 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총 13조로 구성되어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1개소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자와 입주민 간 분쟁을 조사,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호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해서 저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 이상을
지금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 30세대 이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세대 예, 이상이요? 그러니까 주택과 사업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30세대 이상인 주택에 네. 예를 들어서 회계 장부나 이게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회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규정한 건 없는데 네. 뭐 이 규정을 따진다면은 이 주택법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뭐 조사할 권리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도 됩니까, 그게? 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됩니까? 예, 예. 그것도 별도로 이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주택에 관한 관리 감독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여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신주택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관리비를 받고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근데 있는데 이 그 운영자, 예, 규정은 우리가 이제 분양주택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 이제 규정을 하는 건데 소유권을 예, 소유권이 분양주택에 분양주택에 근데 이제 한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지도할 그런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그 이제 관리 주체하고 그러니까 그 임대 사업 주체하고 같이 그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건 갖추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양주택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합니까? 아닌 곳은 이제 그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의 그 임차인 대표이죠. 그러니까 거기하고의 문제라서 요거하고는 조금 좀 그렇습니까? 별개입니다. 예. 그러한 내용이 좀 첨부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이 주택법에 의해서 그 조항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59조 6항의 그 대상으로 하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이게 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이제 관리비를 다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임대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적으로나 지금 시설적인 면에서 어떤 그 시설 보완은 되지 않고 이게 그냥 임대료만 받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지금 군에서 나름대로 이제 임대주택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서민들이 사는 또 아파트라고 또 일부 할 수 있거든요. 노약자들이 사는데 시설의 보완은 전혀 되지 않고 관리비만 자꾸 이제 인상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제반적으로 좀 보완할 조치는 있습니까? 그게 법적 장치, 이제 그 전에 같은 경우 우리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임대조건 신고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얼마 이상 뭐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 무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기 자본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규제하고 이런 게 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총 관리에 관한 그 규정 가지고 우리 지도하고 뭐 거기에다 이제 좀 미비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 이제 법령 같은 거 조금 판단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그쪽에 되겠죠. 이제 관리 일을 하거나 예를 들어 환경적인 거는 또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 또 별도로 하는 거죠. 지금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 주변 시설이나 환경적인 거 그런 부분도 우리 민원공사과 주택 이쪽에서 합니까? 뭐 전반적인 거는 뭐 우리 주택법의 준용을 받으니까 뭐 관리에 무슨 그러니까 법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 같은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청결이라든가 뭐 지금 환경 주변 환경은 그거는 뭐 또 환경 그런 부서에서 뭐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는 그런 부분 한번 그 주택을 한번 주위를 가보시면 그 향교 주위에 그 지금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시설도 지금 클린하우스를 갖다 놨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쪽 군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쪽에 산에서 내려가는 그 경사면이 있는데 그쪽에 타이어로 해서 해놨는데 그쪽에 이제 막 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밭에다가 그 밖에 오물들이 그냥 있어가지고 누가 하나 그거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 관리 그 업체에서 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 그냥 뭐 주민 대표라고 반장이나 하나 해놓고선 돈 조금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거는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지금 여름 되면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런데도 좀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그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설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시설물, 그다음에 환경적인 면도 좀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장님 어떻든 담당 부서니까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그쪽 주변에 가보시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도 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찬하셔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담당 부서 한번 네. 현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전부 개정안 관련해서 가설 건축물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농가들 기존에 이제 그 뭐 저온저장고라든가 아니면 여기 원도막 정자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비가림 구조물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기존에 이제 우리 그 해당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서 그 적용했던 거하고 지금 이 조례나 이런 법령이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뭐 각종 농가들한테 세금이나 이런 거 부과하는 거에서 변경된 사항이 지금 발생한 게 맞습니까? 세금 관련해서는 뭐 저희는 그건 없고요. 예. 2차적으로 이제 행위 제한에 있어가지고 예. 그 옥상에 지금 방수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씌워놓은 거. 예, 예. 그전에 그게 이제 법령상에 좀 애매해서 없었는데, 그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 예. 좀 이제 추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앞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어서, 예. 그걸 높이 제한 이런 거 전수 없애버리고, 우리 맞춰가지고 지금 그냥 좀 한 그런 상하고, 예. 그다음에 간이저온 저장고나 그 예백이 없는 농업용 원두막 정자 같은 게 예. 규정이 없었어요, 저희 먼저. 예. 그래서 그거 갖다 구체화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약간, 그전에 없다 보니까 고정이고 실제 기거하고 좀 약간 그 주택형으로 되면은 좀 저희가 좀 받기가 좀 곤란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주민들한테 많이 편의를 좀 제공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네. 지금 뭐 6월 이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 규정으로는 뭐 최초의 가설 건축물 신고할 때 뭐 몇만 원에 이렇게 세금 같은 걸 내고 허가를 받는 사용하는 허가를 받고 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뭐 그런 여기 뭐 작은 것들 뭐 3평짜리나 5평짜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임시 가설건축물로.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거 무슨 우리 군에 내는 최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는 그런 것에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 무슨 세금이나 이런 게 최초에 하는 그런 사용에 대한 뭐 연단이나 아니면 최초 일회안에서 무슨 부과되는 그런 그 공과금 같은 그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 가설 건축물로 지금 저온저장고 사업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기존에는 이 저온저장고를 만약에 이제 짓게 되면 우리 그 민원봉사과에 신고도 하고 허가증도 받으면서 최초에 일회안에서 얼마 정도 세금을 내고 면허세, 면허세 받습니다. 그런 거 받잖아요. 받고 또 뭐 1년 단위나 몇 년 단위에 걸쳐서 또 뭐 연간 몇천 원이나 어느 정도 무슨 그런 걸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평수나 이런 게 그런 게 작은 것들은 앞으로 그런 것들을 뭐 차후에는 안 낸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업자들도 이걸 이제 저온저장고 시공하는 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지. 그 관계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금 관계는 그것까지 지금 연산이 안 됐는데. 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좀 알겠습니다. 알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국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시입니다.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제5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8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우선 적용 범위와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양구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축에서는 위선 소요가 예상되지 않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공고적 형식으로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범죄예방을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는 등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우범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등의 심의를 위해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양국은 경관 형성 조례에 따른 양국은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양구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 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등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이 양군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정하는 그 강원도 표준 조례 아닌가요? 표준 조례안이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진 시달되진 않았는데 도에서 작년에 도시환경 조례안이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거를 참고해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 이제 근자에 요즘에 강남역 그 화장실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그 범죄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범죄의 그 취약한 건축물이라든가 도시 공간에 그 안전한 그 도시 환경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군이라든가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 범죄 발생이 말이죠.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또 방치된 공터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3조의 기본 원칙에도 보면 이제 그런 도시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어떤 기본 원칙도 이렇게 조례에 담았는데 7조 그 우선 적용 범위에 보면은 사실 그 우선 적용 범위의 그 4개 항 보면은 대부분 군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그런 어떤 사업에 도시 환경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3조에서도 열거했지만은 사실 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필요한 것은 이런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조성 사업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데가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양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라든가 골목길 이런 산책길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취약한 부분인데 우선 적용 범위에 그런 것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 건물로 추진하는 그런 공공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적용이 아니고 전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위에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분야는 건축부서나 저희들이 이제 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시행하면서 건축부서나 어떤 경찰부서 이렇게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규칙에 담든가 타 시군 조례도 또 보면서 향후 이것은 그저 건축 부서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프테드라고 하죠.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례안 자체가 대상이 그쪽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7조 우선 적용 범위에 그 내용이 좀 추가로 좀 들어가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조례는 범위에 없더라도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세프티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조사가 되고 또 이것이 계획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인촌을 조성하고 양국은의 정착의 의사를 가지고 전입하는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로 입주 대상자로서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관내 전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입주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입주 신청을 보면은 입주 신청자의 이행사항으로서 토지 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 착공하고 착공 1년 이내 준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택 신축 증축 개축 시 양국에서 제시하는 건축 권장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양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의 예술활동 지원을 보면 연간 창작 활동 지원으로 연간 300만 원, 최대 5년, 작품집 출간비로 연간 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최대 5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제8조의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조치로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이해로 사용할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은 명칭은 양국은 예술인촌 운영위원회로 명하고 있으며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16년 4월 10일부터 16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결과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안 제5조 우리가 사전에 했을 때는 제5조에 예술활동 증명을 당초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증명 자체는 우리가 자문 결과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예술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예술활동 증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을 유명인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 뭐 증명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자문위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었고요. 당초에 우리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는 제8조의 입주 및 지원 심의 결정을 양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조례안을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이거는 군정조정위보다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예술인촌 입주 및 지원 심의 결정은 문화예술 전문가로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서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가 두 가지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조례안을 넘겼고 비용 추계에서는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기 없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인촌을 조성하고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가지고 전입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기존 박수군 미술관과 예풍경마을 인근 양구읍 정림리 312번지 1원에 박수군 미술관과 예풍경마을 관광자원을 연계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쾌적하고 독창적인 예술인촌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거용지 20필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0억, 국비 16, 군비 4억을 들여 2013년부터 4년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예술인촌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촌의 입주 대상자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술인촌의 입주자의 이행요건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예술인촌 입주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금, 작품집 출간비 등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사항과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예술인촌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심의, 결정을 위하여 양구군 예술인촌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회 해촉사항과 수당 지급 등을 안 제15조에서는 예술인촌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예산 확보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서 총 16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예술인촌 입주 예술인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금으로 창작활동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년간 연 300만원, 작품집 출간비는 1인당 최대 5년간 연간 200만원, 그 밖에 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와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등이며 예술인 입주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계략 산정해 보면 예술인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부터 입주가 완료되어 창작활동을 하는 2024년까지 창작활동 지원금은 최대 3억 원 정도이며 작품활동 출간비는 최대 2억 원 정도로서 총 5억 원 상당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재정조례안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재정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의 권장보호 육성과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양구군 예술인촌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 및 규정 범위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나 이런 걸 보고 또 입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네. 좀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이제 뭐 군수는 입주 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기여한 중에 입주자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뭐 문화예술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 관내에서 전입하는 사람으로 하면 이게 사람 이제 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뭐 각종 뭐 대회 수상 경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은 여기에 적용을 뭐 별도로 더 세부적으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 좀 세부적으로 입주 대상자 관련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 나왔다시피 선정 관계는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상 같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이 조건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예술을 하는데 관내에서 조립했는데 심의위원회 뭐 심의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괴력화된 어떤 뭐 수치나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지.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문화예술을 하는 관내에서 양구로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다 되는 걸로 지금 1차적으로는 다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정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가 역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최소한 여기에 이 조례나 이런 거 보고도 이제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이 따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보면 어느 정도 개력화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를 들어서 장학금 주는 것도 이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장학금 주는 것도 성적이 상위 15% 안에 들거나 강원도의 어떤 대회에서 1위를 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이런 점수 배정표나 이 선정 배정표가 좀 세부적으로 유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또 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요거보다 더 자세한 거는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국은 예술인천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선진지라든가 현재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이 본 사업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하는 많은 또 준비와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아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말이죠. 5조 2항에 보면 분양 토지에 대한 환매 특약이 있어요. 네. 이 환매 특약에 분양한 사람이 환매 권리를 보유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이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아마 특약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특약 조건의 대금의 동약성이랄까 동약성이죠. 민법에 보면은 590조 1항에는 이제 이 매매 비용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데 여기 혹시 지금 환매 특약에 대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그건 앞으로 만들 건가요? 그럼 판매 특약은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환매 특약은 특히 이제 환매할 경우에 대금의 동액성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양구군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좀 잘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예. 이게 지금 단독주택 우리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평이에요? 이게 지금 12.4
14평방미터니까 한 4평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말씀? 지금 우리 이 예술인천 예. 이 주거 공간이 주거 여기 지금 주거 공간?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예. 이 지금 면적이 12.44평방미터니까 단독주택 같은 게 몇 평이냐는 얘기죠. 토지 이용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상구리 의원이 지금 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좀 저기 전문용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하나 좀 줘보세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거 건폐율은 우리가 40%까지 이게 돼 있기도 건폐율은 40%까지만 가능한데 예.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는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정확히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당 이게 지금 우리가 구획을 지는 게 180에서 220평 정도로 지금 구획이 나오거든요. 한 필지당. 한 필지가요? 예. 지금 구획이. 그 예술인촌이라고 하면은 예. 이게 전체적인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이게 기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이제 분양을 했을 때 20명 정도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공동으로 네. 20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개인별로. 그렇죠. 개인별로 몇 평을 소유할 수 있는 얘기죠. 만약에 180평이라면 건폐율로 졌을 때 40%, 거기에서 건폐율로 40%까지는 건축으로 질 수가 있는 거고. 180평이요? 네. 180평에 40%요? 네. 지금 건폐율은 4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을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이제 본인들이 짓는 그 거죠. 40% 한도 내에서? 예, 그렇죠. 예. 어떤 용도로 짓던 간에?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지금 건축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이 나왔나요? 그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건축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려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게 뭐 안이라는 거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형상, 예를 그렇죠. 들어서 건물에 대한 외형적인 맞습니다.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건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 들어가 있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준수한다는 사항이 제 5조의 3호에 보면은 신축, 중축, 개축 시 양국에서 제시하는 건축 지침 및 건장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요 조항을 그게 이제 언제 마련됩니까? 예? 그게 언제 요거 마련? 조례 통과되면 바로 이제 규칙 같은 거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7월 전에는 이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7월 말까지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예술인천을 조성하게 되면 이제 그 우리 정림리 일원이 이제 박수근 마을과 함께 예풍경 조선 마을 사업과 같이 이제 연관돼서 다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존이 이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가구가 예를 들어온다고 하면 적지 않은 이제 가구가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군인 아파트가 있어서 군인 아파트에 있는 기거하는 분들이 어떻든 간에 이제 주민들하고 접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술인촌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또 새롭게 이제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좀 기존 있는 주민들이 예술인촌에 들어오는 분들과의 어떤 그 거리감이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과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대화를 하면서 행정에서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으로 또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이쪽 주민들과의 그 같은 그 대화의 그 관계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이 또 이게 만남의 자리가 또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주민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장이나 그쪽에 그 뭐 반장이나 또 노인들이 있고 분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쪽 전리 마을 그 주민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대화를 말씀인지.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해야지 이 사업이 또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시작되고 나서 이런 것을 나중에 또 얘기하면 분명히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그 경제적으로나 뭐 많은 그 소득이 있고 그분들이 부를 뭐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고 진짜 그
영세하면서 그냥 영세농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예술을 하면은 또 예술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주민들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들하고 좀 설명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관직명이 변경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직명을 변경을 하고 조례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청 실과소에 물품 운영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 제17조, 제27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므로 조례의 인용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품 취득 시 양구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직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1조, 22조, 27조, 제29조, 제33조의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직책을 청소에서 직속기관 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가기관 중에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1조 중 기증품의 취득 시 강원도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양구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 재개정에 따라 관련 법에 맞게 조례안의 내용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 변경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 축에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종용호입니다.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명 변경 및 그 밖에 현실과 동떨어진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청 실과소에 물품관리 책임자로 물품 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17조, 2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 시 양국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9조, 17조, 28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명을 격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1조, 22조, 27조, 29조, 33조에서는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직책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재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김동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료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동료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양국은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0 제223회 양국은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본위원회에 양국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양국은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안,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양국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5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2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양국은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